선생님, 거짓말이라고 말해주세요. 우리가 사는 이곳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요. 공항 도착 로비에서 그녀들은 주위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열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부를 부모로도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자란 뉴욕의 슈퍼 엘리트 여고생들. 그녀들의 견고했던 자부심과 가치관은 단 4박 5일간의 한국 여행으로 흔적도 없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대체 그녀들은 왜 절망했을까요? 화려한 맨해튼이 아닌 극동의 반도 국가에서 그녀들이 목격한 진짜 문명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밤중에도 여성이 혼자 걸을 수 있는 거리 먼지, 하나 없는 지하철, 그리고 왕족 같은 대우를 받는 편의점까지. 이것은 단순한 수학여행의 추억담이 아닙니다. 상식이 뒤집힌 소녀들이 한국이라는 다른 세계를 접하고 자국의 현실에 절망하며 이내 강렬한 동경심을 품게 되기까지의 충격과 감동의 기록입니다. 그럼 세계관이 붕괴된 그녀들의 이야기, 그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계관이 붕괴된 미국의 10대들, 한국으로 수학여행 갔던 상류층 여고생들이 귀국 후 우리도 한국처럼 되자며 통곡한 충격적인 이유.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명문 사립 고등학교. 학비만 연간 6만 달러 하나로 8천만 원이 넘는 곳입니다. 이 학교 학생 25명이 작년 가을 한국으로 수학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국 후에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SNS에 올린 영상이 조회수 200만 회를 기록하며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영상을 본 미국인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이 정말 저렇다고?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게 진짜 맞아? 왜 미국은 저렇게 못하는 거지? 심지어 학부모들까지 학교에 연락했습니다. 다음 수학여행도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말이죠. 20년 경력의 인솔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0개국을 다녔지만 학생들이 이토록 충격받은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대체 4박 5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인 교사의 눈에 비친 한국. 그 생생한 이야기를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20년째 교사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작년 가을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목적지는 한국의 서울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맨해튼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사립학교입니다. 이번 여행에 참가한 25명의 여학생들은 대부분 미국 상류층 가정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금융가, 대형 로펌의 변호사, 의사의 자녀들이었죠. 학부모들은 1년 전부터 이 특별한 여행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20년간 교직 생활을 하며 40개국이 넘는 나라를 학생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유럽의 대도시, 남미의 유적지, 호주까지 웬만한 곳은 경험했기에 솔직히 이번 한국 여행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시각은 밤 11시가 조금 넘은 무렵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에 들어선 순간 첫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심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공항 전체가 마치 대낮처럼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뉴욕의 공항은 밤 10시만 넘으면 절반 이상의 상점이 문을 닫습니다. 조명도 어두워지고 청소 상태도 눈에 띄게 달라지죠. 그런데 한국의 공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내 데스크마다 직원들이 밝은 미소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그분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심야 근무의 피곤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손님을 기다렸다는 듯한 자연스러운 미소였습니다. 바닥을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리석이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만 명이 오가는 공항 바닥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청소 담당 직원분들이 승객이 지나간 자리를 바로바로 닦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앞을 지날 때 더욱 놀랐습니다. 청소 직원분께서 화장실 입구에서 이용객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뉴욕 공항 화장실은 냄새가 나는 경우도 많고 화장지가 떨어져도 몇 시간씩 방치되는 게 다반사인데 말입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학생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공항이 왜 이렇게 깨끗하고 조용하냐고요. 저도 마땅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국이 원래 이런 나라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외국인 학생 단체의 입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 직원들이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어가 유창한 직원이 순식간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분은 학생들의 나이를 고려해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모든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 앞에서 기계 조작에 서툰 학생이 있으면 직원분이 바로 다가와 도와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영어를 비롯한 다국어가 지원되었고 어떤 학생이라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입국 심사에 2시간이 걸리는 게 보통입니다. 줄도 길고 직원들도 불친절하죠. 질문도 까다로워 때로는 불쾌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 공항에서는 모든 과정이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짐을 찾으러 가는 길 거대한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시간으로 수화물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비행기의 짐이 몇 번 벨트에서 나오는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짐을 찾는 데만 1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디서 나올지도 몰라 마냥 기다려야 할 때가 많죠. 그런데 한국 공항에서는 안내된 대로 가니 정확히 그 시간에 짐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공항이 좋은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공항을 나와 리무진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이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낯선 나라에 대한 긴장감은 사라지고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 내부는 놀랄 만큼 청결했고 좌석도 편안했습니다. 운전기사님은 우리가 외국인 승객인 것을 알아보고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서울까지 약 1시간 정도 걸린다는 설명과 함께 안전벨트를 매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심야 시간임에도 고속도로는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가로등 하나하나가 정확한 간격으로 서 있었고 도로 위의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흘러갔습니다. 끼어들거나 경적을 울리는 소리 따위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뉴욕의 밤길은 어둡고 위험한 느낌인데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학생들 사이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창밖에 보이는 편의점 때문이었습니다. 한밤중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밤 11시가 넘으면 혼자 편의점에 가는 것도 꺼려집니다.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이죠. 그런데 서울에서는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도 젊은 여성들이 혼자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여유롭게 걷는 모습, 편의점에서 나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걸어가는 모습,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한 학생이 창문에 얼굴을 바싹 대고 구경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절대 저럴 수 없는데 그 말이 맞았습니다. 뉴욕에서 새벽 2시에 여성이 혼자 거리를 걷는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택시를 타거나 누군가와 함께 행동하거나 애초에 외출을 삼가죠. 그런데 서울에서는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고층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은 사무실, 화려한 네온 사인,
도시 전체가 잠들지 않고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서 본 야경은 숨이 내질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강양 옆으로 펼쳐진 빌딩 숲 수면에 반사된 조명들. 뉴욕 맨해튼의 야경에 뒤지지 않는 안이 어쩌면 그 이상으로 웅장하고 현대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호텔 주변은 여전히 활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식당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고 편의점에서는 사람들이 물건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맨해튼도 잠들지 않는 도시라고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맨해튼의 심야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서울의 심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체크인을 하면서 마지막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프런트 직원분이 학생들의 연령대를 고려해 조용한 층의 객실을 배정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과 주변 편의 시설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진심 어린 환영 인사를 건네주었습니다.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학생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공항에서 호텔까지 왔을 뿐이었습니다. 고작 1시간 남짓의 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이 나라에서 또 어떤 것들을 보게 될지 그때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 시차 때문에 잠을 설친 학생 몇몇이 복도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솔직히 난감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문을 연 식당을 찾는 건 어느 나라에서나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도 아침 6시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려면 꽤 고생해야 합니다. 호텔 조식은 7시부터였고 배고픈 아이들을 1시간이나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호텔 프런트에 혹시 근처에 아침 일찍 여는 식당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직원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옆 골목에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이 있다고 이른 아침에도 식사가 가능하다는 말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학생 7명과 함께 호텔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거리는 이미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출근 준비를 서두르는 회사원들,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서 나오는 젊은이들까지 서울이라는 도시는 이른 아침부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미 몇몇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펼쳐놓고 혼자 조용히 식사하는 중년 남성, 노트북을 앞에 두고 무언가 작업하는 젊은 여성, 야근을 마치고 온 듯 피곤해 보이는 회사원 2명. 아침 6시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식당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김밥 한 줄에 3영원 라면이 4영원이었습니다. 미국 물가로 환산하면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맨해튼에서 아침 식사를 하려면 1인당 최소 15달러에서 20달러는 써야 합니다. 그것도 커피와 샌드위치 정도가 전부인데 말이죠. 주문을 받으러 온 주인 아주머니는 외국인인 우리를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영어가 유창하진 않았지만 손짓과 메뉴판 사진을 활용해 능숙하게 소통했습니다. 아이들이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고 하자 순한 맛으로 조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속도도 놀라웠습니다. 주문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테이블 위에 음식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김밥, 라면, 떡볶이, 계란찜까지 색색의 음식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음식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김밥을 집어든 한 학생이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연신 맛있다는 표현을 하며 순식간에 한 줄을 해치웠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따라 먹기 시작했고 테이블은 금세 활기를 띠었습니다. 계산할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7명이 배불리 먹었는데 총액이 3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미국 돈으로 30달러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맨해튼에서 7명이 아침을 먹으려면 최소 150달러는 각오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거스름돈을 건네며 또 오라고 했습니다. 학생들 입에 맞았는지 물어보며 다른 메뉴도 추천해 주었습니다. 아침 6시에 갑자기 들이닥친 외국인 손님들에게 이토록 친절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식당을 나오며 학생들이 저마다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맛도 좋고 가격도 싸고 사람들도 친절하다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춰진 곳을 미국에서는 찾기 힘들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간식을 사고 싶어 하는 학생들 때문이었습니다. 편의점 안에 들어선 순간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인데도 매장이 백화점처럼 정돈되어 있었고 상품이 빽빽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뉴욕의 편의점은 좁고 어두우며 상품도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는 강도를 우려해 일부 구역을 폐쇄하기도 하죠. 그런데 한국의 편의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편의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물건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택배도 보내고 공과금도 내고 은행 업무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신기해하며 이것저것 구경했습니다. 바나나 우유를 발견한 학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귀여운 패키지가 재미있었던 모양입니다. 각자 하나씩 손에 들고는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본 적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며 신기해했습니다. 계산대의 점원분이 밝게 인사하며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불편해하거나 귀찮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먼저 말을 걸어주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편의점을 나오며 한 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24시간 살아있는 나라 같다고. 언제든 필요한 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부럽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요일만 되어도 문 닫는 가게가 수두룩한데 이곳은 새벽에도 모든 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거리의 청결함에도 새삼 감탄했습니다.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거리를 쓰는 청소부 아주머니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일어나 있었습니다. 먼저 나갔다 온 우리를 보고 어디에 다녀왔냐고 물었습니다. 새벽 식사 이야기를 들려주자 모두 부러워하며 다음에는 자기들도 꼭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은 그 후부터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아침 9시가 되어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한강 공원이었습니다. 호텔 직원분이 시민들의 일상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라며 추천해 준 곳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학생들에게 대중교통은 낯선 경험입니다. 뉴욕에도 지하철이 있지만 학생들 대부분은 부모님 차나 택시를 이용하고 지하철을 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이죠.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순간 학생들의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역 내부가 너무나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벽면에는 얼룩 하나 없었습니다. 공기도 쾌적했습니다. 지하인데도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둡고 퀴퀴하며 쥐가 돌아다니는 그곳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100년이 넘은 시설이라 어쩔 수 없다고들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을 보니 그게 변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꽤 깊이 내려갔는데도 환기가 잘 되어 있어
지하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연신 주위를 둘러보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승강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탑승 위치 표시에 따라 두 줄로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밀치거나 끼어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광판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다음 열차가 정확히 몇 분, 몇 초 후에 도착하는지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학생이 시계를 보며 확인했습니다. 정말 그 시간에 딱 맞춰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10분을 기다려도 안 오다가 갑자기 세 대가 연달아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요커들은 지하철 시간을 애초에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초 단위로 시간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열차 문이 열리자 사람들의 행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내리는 승객을 위해 양옆으로 비켜서는 것이었습니다. 내릴 사람이 모두 나온 후에 질서정연하게 탑승했습니다. 누구 하나 밀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문이 열리면 전쟁입니다.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이 뒤엉켜 고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몸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죠. 그런 광경에 익숙했던 학생들은 한국 지하철의 질서에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열차 안에 들어서자 내부도 깨끗했습니다. 좌석에 낙서가 없었고 바닥에 쓰레기도 없었습니다. 손잡이가 반짝였습니다. 에어컨이 적절히 작동해 쾌적했고 소음도 적어 대화하기도 편했습니다. 한 학생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인터넷이 터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뉴욕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터널 안에서는 완전히 단절되거든요. 학생들은 곧바로 가족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역에 도착해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눈앞에 커다란 강이 펼쳐지는 순간 학생들의 입에서 다시 한번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넓은 강과 양옆으로 펼쳐진 공원 그리고 멀리 보이는 빌딩 숲까지. 공원에 들어서자 시민들의 일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 평일 오전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운동을 즐기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강변에 설치된 공공운동기구였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판을 보고 학생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미국에서 운동하려면 헬스장에 돈을 내고 등록해야 합니다. 한 달에 $100가 넘는 경우도 흔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짜로 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이 용기를 내 다가갔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손짓 발짓으로 소통했는데 할아버지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기구 사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여기서 운동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노인들이 건강해 보이는 이유를 알겠다며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이와 자전거를 타는 아빠,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는 엄마들. 평화로운 일상의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개와 산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고 배변 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개의 배설물을 치우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뉴욕에서도 규정상 치워야 하지만 실제로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원 곳곳에 있는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사람들이 도시락을 사와 잔디밭에 앉아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따라해 보기로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김밥과 음료수를 샀습니다. 강변에 자리를 잡고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강물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며 연신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구 하나 시키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변 한국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한 것이죠. 쓰레기통을 찾아 버리러 가면서 공원 전체를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공원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바닥이 깨끗했습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는 주말이 되면 쓰레기로 넘쳐납니다. 청소 인력이 부족해서라고들 하지만 한국 공원을 보니 결국 시민의식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원을 나오기 전 한 가지 더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공공 자전거 대여 시스템이었습니다. 따릉이라는 이름의 자전거가 정거장마다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학생이 요금을 확인하고 경악했습니다. 1시간에 1,000원, 미국 돈으로 1달러도 안 되는 가격이었기 때문입니다. 뉴욕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가격이 몇 배나 비싸고 자전거 상태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도난이나 파손도 심해 이용하기 꺼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후 2시쯤 공원을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이 공원에서 보낸 시간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하고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그것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도심의 대형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이 쇼핑을 원한 것도 있었지만 제가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대한 서점이었습니다. 몰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눈이 다시 한번 동그래졌습니다. 지하에 이렇게 거대한 쇼핑몰이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입니다. 천장이 높고 조명이 밝아 지하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서점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 도착한 순간 학생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 솟아있는 거대한 책장, 그 안에 빽빽하게 들어찬 수만 권의 책. 서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많은 시민이 책을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 조용히 독서에 몰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정장을 입은 회사원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인데 책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일 안 해요. 아마 잠시 짬을 내서 온 것일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학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바쁜 직장인들이 쉬는 시간에 카페 대신 서점을 찾는 문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맨해튼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은 대개 샐러드를 사서 책상으로 돌아가거나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을 보는 게 전부니까요. 1시간가량 서점에 머물렀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둘러보았습니다. 영어로 된 한국 소개책을 읽는 학생도 있었고 한국어 학습서를 뒤적이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사진집을 넘기며 한국의 풍경에 감탄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서점을 나오며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발전했는지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배움에 대한 이런 열정이 나라 전체를 움직이는 힘인 것 같아요. 그 말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은 공부를 싫어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책 읽는 것을 따분하게 여기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이상하게 보는 문화가 있죠.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몰을 둘러보며 쇼핑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특히 좋아했던 것은 한국 화장품 매장이었습니다. K-뷰티의 품질이 좋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유명하니까요. 학생들이 이것저것 테스트해보며 즐거워했습니다. 매장 직원들의 서비스에도 감탄했습니다.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주고 사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미국의 매장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무관심하거나 귀찮아하죠.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자 젊음의 거리 홍대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의 문화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역을 나서자마자
활기찬 분위기가 덮쳐왔습니다. 음악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형형색색의 간판, 거리가 축제장 같았습니다. 거리에 나서자 버스킹 공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이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안무가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전문 댄서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모여있던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몇몇은 모자에 돈을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공연자들이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길거리 공연의 수준이 이 정도라니 믿기지 않는다고. 뉴욕에도 거리 공연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준이 높지 않고 주변이 지저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연을 보는 중에 소매치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 오래 머물기가 꺼려지죠. 그런데 이 거리는 안전하고 깨끗했습니다. 마음 편히 공연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조금 걸어가니 플리마켓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액세서리, 그림, 수공예품까지 하나하나 개성이 넘쳤습니다. 한 부스에서 학생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국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귀걸이였습니다. 판매자가 영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작품이라고 학생 몇몇이 구매했습니다. 특별한 기념품이 될 거라며 기뻐했습니다. 다른 부스에서는 캘리그래피 작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붓으로 쓴 아름다운 한글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글자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한 학생은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작가님이 흔쾌히 써주었습니다. 그 학생은 지금도 그 작품을 방에 걸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플리마켓을 둘러보며 학생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부럽다고. 미국에서는 이런 기회가 드뭅니다. 뉴욕에서 예술 활동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집세가 비싸 젊은 작가들이 버티기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문화와 예술을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학생들이 말했습니다. 독특한 카페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빈티지 가구와 현대적인 조명이 어우러진 인테리어가 눈길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들어가 보고 싶어 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페 내부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벽면에는 예술 작품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책장이 가득했습니다.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를 즐기는 공간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음료를 기다리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 작업하는 프리랜서, 책을 읽는 사람까지. 카페가 제2의 작업실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감탄했습니다. 카페에서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미국의 카페에서는 대부분 수다를 떨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게 전부인데 한국 젊은이들은 무언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감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에게서 느껴지는 열정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뤄내겠다는 의지, 성장하겠다는 욕구가 눈빛에서 읽혔습니다. 그런 에너지가 이 나라를 움직이는 힘인 듯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거리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켜지고 음악 소리가 커졌습니다. 식당과 술집에서 사람들이 나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학생들이 이 분위기에 흠뻑 빠졌습니다. 저녁으로 삼겹살을 먹으러 갔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식 바비큐를 경험해 보고 싶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직원분이 친절하게 굽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채소에 고기를 싸서 한 입에 먹는 법을 배우고는 연신 맛있다고 감탄했습니다. 가격을 계산할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25명이 배불리 먹었는데 1인당 2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같은 수준의 바비큐를 먹으려면 1인당 50달러는 각오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저으며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거리를 걸으며 학생들과 이야기했습니다. 하루 동안 본 것이 너무 많아 머리가 혼란스럽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미국과 달랐다고, 더 좋은 방향으로 말입니다. 한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반쯤 농담이었지만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학생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오후에 공항으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후 마지막 일정으로 명동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호텔에서 그곳까지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학생들은 서울의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으려는 듯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리 곳곳을 카메라에 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기념품 가게, 옷, 가게, 액세서리 가게가 즐비했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학생들이 먼저 화장품 가게로 향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명성은 미국에서도 자자하니까요. 가게에 들어서자 점원분이 영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체험용 제품들이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점원분이 학생 한 명의 피부를 보며 제품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사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서비스에 학생들이 감동했습니다. 미국 가게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일이었죠. 한 학생은 쇼핑백 가득 제품을 샀습니다. 본인 것뿐만 아니라 엄마, 언니, 친구들 선물까지 챙겼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품질도 좋다며 만족해했습니다. 길거리 음식 코너에서 간식을 샀습니다. 붕어빵을 처음 맛본 학생들이 환호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맛에 푹 빠졌습니다. 물고기 모양인데 왜 팥이 들어있냐며 웃었습니다. 기념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전통 상품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있었습니다. 한복 입은 인형, 전통 부채, 한글이 프린트된 옷까지. 학생들이 집에 가져갈 선물을 정성껏 골랐습니다. 주인 아저씨께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특별히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을 찾아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학생들이 그 따뜻함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점심으로 덮밥을 먹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외국인 관광객으로 가득했습니다. 메뉴판에 사진과 영어 설명이 있어 주문하기 쉬웠습니다. 덮밥이 나오자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튀김이 산처럼 쌓여 있어 하나의 작품 같았습니다. 바삭한 식감과 달콤한 소스 맛에 모두가 넋을 잃었습니다. 식후에 근처의 오래된 사찰 조계사에 들렀습니다. 고풍스러운 건물에 웅장함의 학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잠시 안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절 앞 계단에 앉아 잠시 쉬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생들이 며칠간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을 전혀 몰랐는데 이제는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한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고 싶어요. 더 오래 머물고 싶어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너무 짧았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찾아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학생들은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도 표정이 밝았습니다. 한국에서 산 물건들이 소중한 추억이 될 거라며 웃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학생들은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모습을 눈에 담으려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꼭 다시 올게.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전 처음 발을 디뎠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호기심은 사라지고 아쉬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체크인을 하며 직원분께 인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정말 좋았다고 직원분도 미소 지으며 다시 방문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을 좋아해줘서
감사하다고도 하셨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져 갔습니다. 학생들이 작아지는 불빛을 바라보며 아쉬워했습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국의 마지막 모습을 남기려고. 뉴욕 공항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한국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후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소셜미디어에 한국 여행 사진과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십 개가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미국 친구들이 놀라워하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다고. 조회수가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특히 인기를 끈 것은 새벽거리 영상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여성들이 혼자 안전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회수가 200만 회를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왜 미국은 이렇게 못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라면서 기본적인 안전도 보장하지 못하느냐는 자조 섞인 글이 많았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학교의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다음 해외 수학 여행도 한국으로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자녀를 한국에 보내고 싶다는 부모들이 대폭 늘었습니다. 저 역시 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다른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공유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강연에서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스템의 효율성, 시민 의식의 수준,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에 대한 따뜻한 환대를.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안전한지, 교육열은 어떤지, 물가는 어느 정도인지 모두가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는 학생도 있었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얼마 후 학교에서는 한국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다녀온 학생들이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우연한 여행이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학생들의 세계관이 바뀌었고, 학교의 프로그램이 바뀌었고,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함께 갔던 학생들과 연락하고 지냅니다. 모두 한국에서의 시간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실제로 한국 대학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20년간 40여 개국을 다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작은 여행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국, 그곳은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뉴욕 명문 여고생들의 한국 수학여행 충격 스토리 어떠셨나요?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스테이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